건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건강보조식품 먹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과연 진짜 먹어야 될까? 안 먹으면 안 될까? 아니면 먹으면 또 어떤 걸 먹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사실 우리는 건강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건강수명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인들은 평균 82세의 이게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건강할 때까지의 수명은 65세까지인 거죠. 그러면 17년 동안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 저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죽고 싶다. 그런데 죽어지지 않는다. 너무 슬픈 표현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수명을 연장하는 의료 기술들로 인해서 사실은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time to decide. 어떠세요? 이 두 가지의 삶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당연히 건강하고 오랫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죠. 환경오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잠시 멈췄던 그 공기오염들로 인해서 사실은 자연도 볼 수 있고 하늘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또다시 지금 산이 보이지 않고 구름이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바다오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바다로 가서 환경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정말 그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고요. 얼마 전에 다크워터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테프론 코팅에 관한 거, 사실 우리가 방수된 옷을 입죠. 그리고 그 방수된 종이컵을 사용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물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고 면역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던 걸 좀 기억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농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균, 식품 첨가물, 여러분들 이거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술, 담배도 많은 분들이 자외선, 그리고 또 그 전자파, 그리고 화학 물질들 누구나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라는 걸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활성산소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누구나 배출하고 또 누구나 만나는 거지만 우리 몸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만병의 근원, 실제로 90% 이상의 질병들을 활성산소가 유발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성산소들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공격받는 곳이 신경계예요. 여러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굉장히 좋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짝지를 이뤄서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든지 외부 환경에 대한 노출들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심장활동이나 혈관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느려지면서 장기활동, 그리고 생식기 활동,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을 올리는 시간이 부교감신경계의 시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환경오염에 의해서도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녁에 잠자는 분들이 요즘은 잘 없죠.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주야 교대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본다고 많은 시간을 수면에 투자하지 않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건강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망가진 상태라면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건강 수명을 길게 연장해서 정말 우리 9988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건강 유지 방법 첫 번째는요.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통해서 산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심폐 활동을 굉장히 깊이 하죠. 그래서 몸속 안에 있는 나쁜 가스를 빼내고 좋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서 우리 얼굴이 살짝 처지는 느낌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자, 피부가 처진다는 건 내 장기도 처졌다는 얘기예요. 심장도 처지고요, 내 간도 처지고요, 내 장도 처져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이 처졌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근육이 처지기 시작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근육 운동,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적당한 운동입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올림픽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함과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이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농구나 축구를 과격하게 뛰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이라서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제가 수면을 공부하면서 느꼈는데요. 수면이 너무 과해도 너무 부족해도 중간이 없다면, 그런 상태가 된다면 심혈관계,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위험 인자들이 굉장히 유발된대요. 그래서 적당한 수면이 너무 중요한데, 특히 우리 12시 있죠. 새벽 1시, 2시, 요 시간이 면역이 재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간이 휴식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잠을 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2시부터는 숙면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면역이 재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는 우리 몸에서 좋은 뇌신경의 전달 물질들이 나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독사의 독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사고는 최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사실은 균형 잡힌 영양을 한다고 우리는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를 많이 먹고는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 토양 오염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을 선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좋은 물, 좋은 공기.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리고 나서야 공기와 물을 찾아 떠나세요. 좋은 풀을 찾아서 떠나세요. 실제로 물론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우리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긴 하지만, 건강이 나쁘기 전에 좋은 공기, 좋은 물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하시고 그것들을 진행하신다면 미리 건강 수명을 길게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항산화, 산화에 대한,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건강한 영양과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유발되는 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청소부 역할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자체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거,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활성산소가 유발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발동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많은 인자들이 있는 그런 면역질환들이 사실 이 활성산소가 과도해져서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게 항산화 작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 항산화를 막아내는 작용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산화를 가장 많이 막아내는 건 비타민 A, C, E 성분입니다. 비타민 A, C, E 성분들이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걸 받쳐주는 항산화 효소들이 작동을 해요. 어떤 효소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SOD라는 효소가 작동합니다. 슈퍼 옥시드 디스뮤타제, 강력한 활성산소를 녹여주는 효소란 뜻이에요. 이 원료가 불이나 아연이나 망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미네랄들이 충분히 있을 때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GPX라 해서 우리 들어보셨나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카틸라제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카틸라제라는 효소는 철분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효소는 셀레늄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래서 각자 그 효소들을 만들기 위한 원료들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밑에서 받쳐주는 항산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충분히 있을 때 이 효소들이 작동을 잘합니다. 자, 그럼 이 항산화 물질은 뭐가 있냐면요. 원료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식물의 껍질에 있는 성분. 사과가 원래 빨갛지 않아요. 사과는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자외선을 받으면 그 자외선을 이기기 위해서 얘들이 빨갛게 변하면서 이기는 물질,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먹어주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는 항산화 작용이 뭔지 아세요? 김이나 주근깨입니다. 우리 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김이나 주근깨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항산화 물질, 항산화 미네랄, 항산화 비타민이 충분하다면 이런 기미도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시금치 먹어라, 마늘 먹어라,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버섯 먹어라, 모유 먹어라, 바나나 먹어라. 또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버섯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 단호박 먹어라. 먹어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에는 이 TV에서는 버섯 먹어라. 내일은 저 TV에서 시금치 먹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 시작하면 모두가 동나버리는 아주 멋진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먹어야 될지도 고민되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모르시죠?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내가 먹어야 될 시금치가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이렇게 식물들이 과거에 비해서 영양분이 많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비료를 먹여서 키운 식물들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미네랄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양제들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식물들을 충분히 먹으면 좋겠지만 그 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선별해서 먹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양제는 천연 원료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니네 100% 천연이야 물으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노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100% 천연은 아까 보여드렸던 시금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걸 100% 천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천연 원료인가를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즘에 블루베리 너무 좋다는 얘기하시고 산딸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산딸기를 진짜 산에서 딴 딸기일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 혹시 길가에 산딸기 보신 적 없으세요? 자동차가 엄청 많이 매연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곳에 산딸기가 있어요. 그것도 천연입니다. 그래서 천연 원료이지만 두 번째 보여드릴 유기농인가를 또 따져보셔야 됩니다. 천연 원료인가, 유기농인가. 실제로 농약을 뿌리거나 화학 비료를 많이 준 식물에서는 영양소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미네랄의 비율이 적절한가.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항상 조화롭게 들어갔을 때 그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 조합이 비율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걸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생산 과정이 어떤가. 저는 몇 년 전에 흑삼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흑삼 들어보셨나요? 홍삼보다 더 윗단계가 흑삼이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흑삼을 사러 막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제조 공장에서 흑삼 대신 카라멜 소스를 막 부어가지고 흑삼인 척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생산 과정이 믿을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사실 적절해야 돼요. 비싼가 싼가가 아닙니다. 그 성분의 적절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삼인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거 쉽게 먹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 물질들이 그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적절한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겼을 때 마지막으로
먹기가 좋은지, 소화흡수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뉴트리라이트란 걸 만났거든요. 그런데 뉴트리라이트 회사에서 제가 본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제가 제일 감동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요. 물론 원료들을 전부 다 천연 활동을 해서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었어요. 다 만든 식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뭘 실험하냐면 우리 위에서 얘들이 몇 분 만에 녹나. 실제로 30분 이내에 녹지 않으면 그때 만들었던 식품들을 모두 폐기 처분해서 뭐 바다에 버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걔네들이 식물 원료니까 갈아서 다시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 그 장면을 제가 봤을 때 너무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 다시 없애는 거 그 장인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미세한 흠을 탁 깨버리더랍니까. 그런 동작들을 하는 장인 정신 있는 식품을 만났다는 거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회사를 만났을 때 참 감사한데 자연을 지키고요. 과학을 더 첨가해서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자연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적인 거 화학 비타민 성분도 좋고요. 효과도 너무 좋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보조 효소가 없는 화학 비타민들은 결국엔 우리 몸을 방해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연과 과학의 콜라보가 멋지게 이루어진 식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보여드릴 농장들. 실제로 인터넷에서 유기농 농장, 전 세계의 유기농 농장이라고 치시면 거의 다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약이 나오던 그 시점부터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농약과 비료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뉴트리라이트 농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농약 없이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농작물들로 여러분이 드시는 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첫 번째는요, 뉴트리라이트는 9가지 그 성분들에 대한 자신감 있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엄선된 식물을 선택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식물이 어떤 토양에서 자라는 것도 확인하지만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물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1300개여 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정말 그 하나하나의 지문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식물이 엄선된 식물을 선택해서 핑거프린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식물에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노비 문서. 또 사람들은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식물들이 이 식물은 언제 자랐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씨앗을 이용했고, 그때 자랄 때 햇빛이 어땠는지, 물이 비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한 문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들의 성분들까지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식물들이 그 기후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데서는 풍기에서는 인삼이 잘 되고 제주도에서는 귤이 잘 되는 거 그 기후 때문이거든요. 그 기후를 가장 알맞게 맞춰놓은 그런 농작물들을 재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태계 농법. 식물들은 우리 아까 두 번째 영상 보여드렸던 그 비료 있죠. 천연 비료. 응가를 다 밭에 뿌리는 그게 생태계 농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데 실제로 요즘에는 화학비료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렁이가 땅을 파고 무당벌레가 우리 진드기를 잡아먹고 그럼 이런 무당벌레를 잡아먹는 천적들까지 조화로운 생태계 농법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확 시기에 아주 좋은 수확 시기에 예를 들어서 아세로라 체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빨간 체리만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식물 영양소는 많이 들어있지만 비타민C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가장 많은 시간에 수확을 한다는 거. 그런 수확 시기들을 다 맞춰 놓은 식품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빠르게 건조하고 농축하고. 왜 그렇게 하나요? 농사는 열심히 지었지만 우리가 따는 그 순간부터 산패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건조, 충분한 농축, 그리고 지금은 건조 농법도 햇볕을 말리는 게 아니에요. 적외선 램프를 사용해서. 저는 전직이 물리치료사인데 적외선 램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적외선 램프로 식물을 건조한다는 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적외선 램프는 생육 광선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광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뒀다는 거.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격하게 분석을 시행하는데 이 분석도 또한 한 회당 만들어지기 전부터 200회 정도의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번 만들어진 제품 품질 검사를 매년 50만 번 해. 너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포장. 우리는 세제도 포장 용기가 친환경 포장이거든요. 그래서 식품도 친환경 포장, 그리고 산패되는 것들을 다 체크해서 만들어진 포장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품의 전달까지. 그런데 이 제품의 전달 또한 가치 있는 전달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에서 많이 팔기 위한 식품 전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정말 이런 모든 9가지 그 보테니칼 활동들을 하지만 프로세스 9의 이 활동들이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데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지켜내는 뉴트리아티사에서 만든 식품으로 아까 말했던 활성산소라든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